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업종 맑은 하늘 보여줬는데요. 먼저 반도체 업종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포스코의 날이었습니다. 스타킹 역시 누적 수익률 1위의 포스코 DX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포스코가 반도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고순도 회기가스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주가가 장중에 5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또한 한미 반도체도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또 2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경신해주기도 했습니다. 8만 전제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되는 제약바이오의 최대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빅딜이 미리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얀센에 2조 2천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계약금은 무려 바이오 업계 사상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ADC의 기술 이전을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진에 나오고 있는 건 ADC 개발 회사의 동향입니다. 이 시장 규모는 2026년이면 2배 이상 커져서 130억 달러 이상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에 주가 역시 달아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뜨거웠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 살펴봤는데요. 또 스타킹을 휩쓸었던 수요일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곤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체 수익률 탑 20 봤어요. 네네네. 두 분도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네네. 김곤진 부장님 어떠셨어요? 그래도 순위권 안에 역시나 두 분 성적이 좋습니다. 있죠. 네. 9위,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9위, 11위 드림 있으시고. CIS,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김곤진 부장이 올리셨는데 네네. 수익률이 다 100%가 넘었어요. 예. 제가 2월 달부터 했으면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럴 수 있죠. 아, 좀 그러네요. 아쉽다라는 네. 거. 예, 4월 제가 한 중반부터 여기에 들어왔는데 합류를 했는데 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1등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실패! 예, 어찌됐든 이번에 실패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 글쎄요, 이게 전체로 보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 또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 네. 사람의 이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좀 어떻게 스타킹을 좀 대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 우선은 사실은 이게 순위가 딱 나오니까 좀 부담도 되셨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사실 순위 안에 못 들어가 있으면 갈굼도 많이 당하고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네, 망신을 드렸죠. 네, 망신을 네. 많이 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순위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정말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좀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내지 4주째 가면 좀 그래도 안정적인 주식을 좀 알려드리고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순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도움을 받고 또 그래도 조금 거기에서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지난 2022년을 좀 2023년을 네. 좀 분석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하창환 본부장님이 정말 네. 그 승리에 대한 욕심도 가장 많았고 가장 노력도 많이 해주신 걸로 그렇죠.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스타킹 벤치 더 달겠다고.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확실히. 예,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는 성과를 부분이에요. 보니까 네. 이 상위권에 제가 또 없더라고요. 또 탑 20 안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3개는 들어가 있는데 네. 아예 탑 진짜 5 안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만 또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반성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주식은 좀 느린 것 같지만 처음에 느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상위권에서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시간의 여유를 조금만 두시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단기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좋은 드리도록 말씀이시네요.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하창환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종목들이 네. 좀 뇌리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그때그때 굉장히 좀 핫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셨고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되면 뭐 이 종목
그러니까 뭐가 이 섹터가 가면 이 종목 뭐 이렇게 해서 좀 연관된 게 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신성홀드스도 네.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유니온 머터리얼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도 2024년에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저희가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다 이제 2024년을 대비해야 되는 네. 장이잖아요. 이제 한 거래일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네요. 내일 하루 남고 이제 폐장하고 1월 달에 다시 이제 문을 여는데 전체적으로 2024년에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 한번 여쭤보죠.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종목 계산 캐스터 수지 씨. 네, 스타킹을 휩쓸었던 수요일 팀의 내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킹권진 부장님은 상고하고라고 해주셨고요. 킹창환님은 상저하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권진 부장님은 반도체 이번에 또 반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믿어보자라고 반도체 회복이라고 나타내 주셨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금리 영향에 억눌려져 있었던 성장주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내년 시장 전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고하고란 말은 뭐 전반기에도 오르고 하반기에도 오른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조금 좋게 좋게 보시네요. 보고 네. 있다. 쭉 간다는 거네요. 상고하고. 네, 저는 쭉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지나가죠.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네, 가장 큰 것은 내년은 사실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정말 어떻게 보면 피벗이 일어나는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 우리 증시 어떤 분위기예요? 금리 인하 한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아직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당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리고 또 내년에는 뭐가 있냐면 선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선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선거가 있으면 집권 여당에서는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쏟아 부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그렇죠. 끌어올린다. 그렇죠. 예. 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뭐 빠지면 집권 여당한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실제 이것을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 바로 떠오르는 거 뭐죠? 바로 PF 쪽에 대한 이런 문제들. 뭐 오늘도 사실 시장에서 태양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지면서 그렇죠. 좀 네.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 PF가 터지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잘 막지 않을까. 오늘도 그 PF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지원해줄게라는 이런 얘기 어떻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반도체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뭐 40% 이상은 이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차이가 납니다. 오늘 삼성전자 드디어 사람들이 저 8층에 있어요. 9층 이제 드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베팅이 되고 있다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은 찍었고 4분기 때부터 돌기 시작하고 내년에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반기에 열심히 끌어줄 겁니다. 뭘로? 바로 금리 인하 될 거야. 물론 FED와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조금 시각이 엇갈리면서 조금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 즉 어떻게 보면 바닥은 좀 막혀 있다. 그러면 위는 확 뚫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년에도 한번 우리가 한번 활짝 웃어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고, 그래도 이 섹터만큼은 2024년에 꼭 봐야 된다 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반도체 빼고는 이야기가 그렇죠. 안 되죠. 지금 1순위로 얘기하는 건 다 반도체. 그럼 2순위는 어디라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율주행이요?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뭐 대중교통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율주행이 오면 뭐가 좋니?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 혁명이 오는 겁니다. 일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 제가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려. 네. 근데 열심히 운전만 합니다. 어이 어떻게 해야지 빨리 가야지 이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야 나 매경으로 가게 해줘 틱 눌러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숨 피곤하면 잠을 잘 그쵸.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네.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완전히 하나의 그냥 그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의 공간으로 아예 변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쭉쭉쭉쭉쭉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실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런 이슈도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거다라는 근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레벨 3를 네네네. 한다고 했는데 사실 레벨 3부터 이제 운전자가 손을 떼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반자율주행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좀 봐야 됩니까? 아 우선 올해 좀 네. 실망했거든요, 사실. 사실 뭐 네. 이런 게 매번 나올 때마다 우리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핫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요. 오늘 실제 1등도 사실은 1차 전지 그리고 이런 합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1등이 된 겁니다. 네. 실제 바로 오지 않아도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엄청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율주행이 내년에는 반도체랑 자율주행을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 마지막에 일단 하창환 본부장 이야기 듣고 종목 하나 추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이 종목 무조건 봐야 된다. 네. 기대되는데요.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하창환 본부장님은 상고하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을 가겠다가 이게 하반에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흐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공통적인 거는 이제 PF라든지 홍콩 이제 1S 관련된 그런 네.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일단 반도체가 캐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제 뭐 빠르면 이제 3월 달부터 늦으면 이제 5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 이제 수급의 좀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분기가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성장주 쪽으로 포트를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선까지는 아마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때까지 역대 뭐 미국 특히나 대선 있을 때는 증시가 항상 좋았거든요. 좋기도 했죠. 맞아요. 네, 그게 네. 좋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쪽도 끌려갈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강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그 이슈들이 좀 다 소멸이 되는 시기거든요. 11월 선거가 끝나면 재료 소멸이다. 네, 재료 소멸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네. 뭐 지금은 당장 데이터가 잘 나오지만 만약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아마 그 여파들 역대 또 금리 인하 시기를 보시면 상당히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지수의 하방이 맞아요. 나왔었던 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축제를 온전하게 누리시고 좀 4월 달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바꾸시면서 좀 리스크 해지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4월 정도까지 좀 보면 되겠죠. 일단 그때까지는 3월까지는 굉장히 핫한 시장. 이래서 3월까지. 4월부터는 이제 조금 축제 분위기가 거의 성수기 끝 무렵,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되는 한 10월 달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좋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게 등락이 좀 세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지지율에 예를 들어서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 전기차나 이런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받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엄청 강할 수밖에 없겠죠. 화석연료 쪽으로. 네, 뭐 그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의 조금 강해지는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대선 이후에는 빠르게 기존의 이런 흐름들로 돌아가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선거 부분에 좀 조심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자유롭게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게 상고 뭐 두 분 다 이제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말씀하셨고 예. 그렇다면 하창환 본부장님이 상고일 때 이 섹터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섹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저랑 생각이 같군요. 네. 바이오. 저도 사실 바이오 강조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 금리가 사석에서도. 사석에서
바이오 괜찮아. 사설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봐봐, 이랬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가장 많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잖아요.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성장주 중에서는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미국에서는 한 2년 정도가 좀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뭐 인상도 좀 지연이 되고요. 네. 투심 자체도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외면을 당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의약품 쪽에 대한 이런 성장 기조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또 이런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씩 좀 터져 나올 시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좀 강해질 거고요.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비서세포암이라든지 뭐 ADC라든지 뭐 제형 변형 이런 쪽이 좀 핫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부분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금리가 높을 때도 실적을 잘 냈었던 굵직한 바이오 업체들이 인하 시기엔 굉장히 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도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이오는 그 뭐 대선에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잖아요. 바이오요? 네, 받을래나요? 받습니다. 아, 받아요? 네. 왜 받지? 받습니다. 대선은 다 영향을 주죠. 아, 다 줘요? 그럼요. 아, 그 괜히 너 생각해봐야겠네. 왜냐면 또 새로운 기술들이고 거기에 대해 투자를 어떻게 투자에 해주고 대한 또 금리 뭐 이런 것도 나눌 있구나. 수가 있고 예. 또 그분들의 연관되는 주식들도 있고 아, 그래서 연관된 것도 있어요. 좀 잘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XR 쪽 좀 보셔야 돼요. XR? 애플에서 이제 내년에 나오잖아요. 네, 출시하죠. 그래서 저는 2024년에는 XR 관련주도 한번 좀 손에 이제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시고 한번 이 움직임 사실 벌써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많이 그러니까 온디바스 AI가 어떻게 적용될지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는 좀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잘 그려보시는 2024년이 그래요. 예, 거기 되겠습니다. AI까지 연결되면 더 대단하겠는데. 그렇죠. XR 이? AI에 XR에 뭐 온디바스 AI 뭐 메타버스 사실 그 온디바스 AI XR이 뭐 메타버스잖아요. 거기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메타버스가 지금 오랫동안 눌려 있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 종목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한 가지씩만 제가 여쭤볼게요. 궁금하다. 일단 자율주행을 말씀하셨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 김원준 소장님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십니까? 자율주행하면 여러분들 입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퓨런티어를 좀 여러분들 퓨런티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다들 별로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퓨런티어는 적자가 아닙니다. 아, 적자가 아니에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회사가 센싱 카메라라는 것을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실제 검사까지 하면서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카메라는 뷰잉 카메라라고 하는데 센싱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 회사 자체가 여기서 하나 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회사 테슬라도 얘들 거를 사용하고 넌 테슬라까지도 다 이 회사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이미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센싱 카메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앞으로 해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2024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으로 김원준 부장님께서 꼽아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하창원 부장님은 어떤 종목 바이오 쪽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큰 거잖아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큰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덩치 큰 거잖아요. 덩치를 큰 걸로 고른 게 원래는 셀트리온을 할까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민을 했는데 네. 뭐 이제 이 CDMO 쪽은 성장이 저는 뭐 아예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글로벌 예. 피어 그룹들 다 박살 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 실적이 역성장, 그러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남들 다 빠질 때 삼바만 좋아졌고요. 지금 4공장까지 잘 돌아가고 있고 또 투자를 하면서 이제 8공장까지 확대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죠. 또 이제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시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과의 이런 좀 높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수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TSMC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보세요. 똑같이 삼바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탑티어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따른 뭐 수혜는 톡톡히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계의 어떻게 보면 TSMC다. 맞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다. 네. 세계 1위에. 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가 되네요. 사야겠는데요? 알겠어요. 자꾸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왜 밖으로 꺼내시는 거예요? 아, 여기 일비 문제예요. 예, 마음속으로 자, 네, 생각해 엑셀 주시고. 하나 추천해 주시죠. XR이요? 아, 뭐 우리 XR 뭐 OLED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그 기업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보기를 해봐야겠네요. 다시 보기 찾아보십시오. 다시 보기 하셔서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 총 이제 망라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네. 올해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또 좋은 기회에 네.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